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제가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의 남자였는데 오늘은 수요일에도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명인들의 복귀 출발해 보겠습니다. 토마토의 김근우입니다. 자, 우선 오늘은 시장에 대한 얘기도 간략하게 드리고 나서 지금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같이 소개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같이 판단을 해 봅시다. 자,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이 발생했어요. 코스피가. 여기가 아니죠.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랫단 코스피 보면은 네, 1% 넘는 1.2%대 상승이 발생했고요. 코스닥을 보니까 0.26%이지 잘 상승해줬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만 보면 말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점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 보겠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볼게요. 자, 결국에 지수는 잘 올라가줬습니다. 제가 항상 시총을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차피 지수는 시총을 추종하기 때문에 시총이 큰 종목,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잘 상승을 해줘가지고 지수는 올라갔습니다만 결국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ADR 지표 기준, 개별주들은 대부분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상승 종목수는 약 940개가 됩니다. 양시장 합쳐서요. 하락 종목수는 약 1,500개가 됩니다. 지수는 올라갔습니다만 결국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추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 뷰에서는 이번 주 내내 이런 뷰가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매크로에서 트리거가 따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장세가 굉장히 좋았다라고만 얘기 드리긴 좀 어렵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시장 중심이 되는 종목들을 들고 계시거나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지수의 상승을 그대로 체감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중소형주라든지 약세 종목들 또는 시장 소외주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아유,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내 종목은 오늘도 안 올라가나?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법한 장세가 오늘 펼쳐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을 참고해서 오늘 시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드려야 될 얘기가 오늘도 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오늘 ADR 지표 같이 또 살펴볼게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ADR 지표 차트로 항상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릴게요. ADR 지표는 종목 상승 하락 숫자를 비례한 지표입니다. 그러면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5대5 똑같다라고 봤을 때 100이라는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100보다 밑으로 가면 어떤 게 되는 거냐? 과매도가 되는 겁니다. 위로 가면 과매수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시장 지점은 과매도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아직도 70%대예요. 제가 코스피는 70대가 잘 안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내내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슈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위주의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꾸준히 잘 올라주고 있는 모습과 함께 그쪽에 수급을 계속 가져가게 되니까 중소형주들은 아직 또 하락장이다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코스피고요. 중요한 건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오늘 과매도권을 다시 갱신했습니다. 71%대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과매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별주, 특히 중소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왜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 안 올라가요 하는 거는 다 당연하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심주 봐라, 중심주 봐라, 시장 중심주 봐라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지점에서 더욱더 빛을 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ADR 지표 요 정도만 좀 살펴보고요. 자, 오늘 얘기 드려야 되는 거 중심이 되는 거는 바로 전일 미국 증시를 봐야 됩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이 요렇게 끝났습니다. 크기가 큰 것들은 시총이 큰 애들인데 보이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애플, 구글 우리가 잘 아는 규모가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자, 눈에 띄는 걸 보게 되면은 이 파랑불 들어온 엔비디아입니다. 자,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자, 미국 증시가 전일자 마무리가 됐을 때 뭐가 있었냐?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다른 종목 다 쉬고 있는데 혼자 막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원맨쇼가 진행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줬는데 엔비디아 차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엔비디아 요즘 시장에서 맨날 엔비디아 얘기만 하는데 엔비디아 어떻길래 그럴까? 자, 엔비디아의 분기 차트입니다. 이 한 개의 캔들이 한 분기예요, 분기. 자, 정말 예술의 경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요. 자, 2015년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보는 건데, 지금 $136잖아요.
이 고점이 136달러고 뭐 장 마감은 136달러 지켜주진 못했습니다만은 이 전으로 가면요 0.4달러입니다. 2015년에. 그만큼 단기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이 엔비디아의 수혜로 볼 수 있는 대형 반도체 단 종목들만 상승을 해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뭐 당연한 트리거가 된다라는 지점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애들이 도대체 뭐고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 올라가는 건지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게 시장의 중심이구나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럼 엔비디아 관련된 애들 엔비디아 수혜주가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1번 보게 되면 자, 엔비디아가 하는 일을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은 더 단순해졌어요. 이제 GPU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 막 영업이익률 보면 막 70%대 나오잖아요. 물론 70% 조금 못 미치는 경우지만. 근데 70%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높은 마진을 발생한다라는 거고 그만큼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매출이 발생하느냐? 엔비디아 매출의 86%는 데이터 센터 향입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를 위한 GPU를 공급하는 건데 데이터 센터를 그러면 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건가를 보게 되면 AI빨이죠. AI용 데이터 센터, 다른 말로 하면 생성형 AI용 데이터 센터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GPU를 엔비디아가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럼 거기 같이 들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되는 거죠. SK 하까지만 쓰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와 함께 들어가는 HBM을 공급하는 겁니다. 자, 그럼 HBM이 공급하는 SK 하이닉스랑 이제 물려있는 애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한미 반도체라든지 같이 모멘텀 받고 있는 PSK 홀딩스라든지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그러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얘네들 잘 가는 거 알겠어요. 근데 제가 얘네들은 차트도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얘에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 이제 뭐 사야 될까 어떤 거 봐야 될까 할 때 오히려 알맞지가 않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뭐 PSK 홀딩스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완전히 HBM 수혜주로 꼽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님 저는 트레이딩 자신 있어요. 단기로 볼 수 있고 손절도 칼같이 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세요. 이거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주린이 분들도 많으시고 주식에 대해서 손절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엔비디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애가 또 누가 있냐면 여기서 생기는 리스크를 보면 돼요. 자, 얘네들 매출 어디 향이라고 했죠? 데이터 센터 향입니다. 데이터 센터 향이라는 사실은 그럼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데이터 센터가 좀 더 많은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곳을 보면 돼요. 자, 문제가 발생하는 곳 여기 적겠습니다. 자, 리스크라고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발열이 발생해요. AI 반도체는 필연적입니다. 기술력이 올라갑니다. 더 많은 효율성을 지닐 때마다 발열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지점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부족.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자, 전기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데이터 센터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을 때 최대로 꼽히는 리스크입니다. 자, 그럼 이 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에는 지금 열을 잡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인 게, 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자,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그럼 얘를 열이 막 올라갑니다. 막 뜨거워 죽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뜨거운 데이터 센터를 식히는 첫 번째 방식은, 자, 공냉 방식입니다. 어떤 거냐? 여기 에어컨을 트는 거예요. 여기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바람을 막 불어줘요. 그럼 데이터 센터가 뜨거웠다가 식어지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AI 반도체가 성능이 올라가게 되면 발열량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공냉 방식이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게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액침 냉각이에요. 물론 순행식 방식도 있습니다만 순행식 방식은 또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자, 액침 냉각입니다. 액침 냉각이 뭐냐? 자, 데이터 센터가 너무 뜨거워요. 이제 기술력이 너무 좋아지니까 이게 열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번에 블랙을 발표할 때도 얘기 나왔지만 아예 데이터 센터를 특수 용액에다가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쓰자 이거예요. 그리고 특수 용액은 이 열을 흡수하면 열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열이 올라간 걸 다시 식히는 장비 또한 들어가서 여기서 열을 순환시키는 구조를 가져가다라는 게 액침 냉각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단 수혜주 말고 두 번째 수혜주, 바로 액침 냉각. 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종목들 여기서 한번 좀 살펴보고 가볼게요. 자, 한 번에 봐야겠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자, 액침 냉각까지 이해하셨죠? 여기 들어가는 게 지금 HVAC라고 해서 뭐 냉난방 공조 시스템 가지고 지금 B2B로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 LG전자가 되겠고, 또 액침 냉각 실제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뭐 GST라든지 KN솔, 뭐 더 보자면 칠러 스크럽하고 있는 유니셈 같은 기업도 액침 냉각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보면요. 이 수혜주들 알겠는데 여기서 리스크를 다시 봐야 돼요. 전기를 많이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필요한 게 굉장히 많겠죠. 전력 인프라입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해봤자 인프라가 안 깔리면 전기 공급이 안 되잖아요. 전력 인프라. 제가 글씨 잘 못 쓰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자, 전력 인프라가 있겠고, 전력 인프라에 들어가는 거는 뭐 송배전이라든지 전선 같은 기업들이 되는 겁니다. 자, 추가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에너지 관련주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자, 지금 최근 트렌드를 보게 되면요.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랑 원전단이 그래요. 이쪽은 수혜 가능성이 막 높을 때에는 막 올라갔다가 수혜 가능성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데로 수급이 가면 좀 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뒤로 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에너지 종목들이. 그렇지만 지금 단계는 이렇게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들, 데이터 센터발 수혜주들이 순서가 이 순서로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조만간 순서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에너지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제가 1번부터 1, 2, 3번까지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된 측면이 많습니다. 근데 액침 냉각은 좀 뺄게요. 1번, 3번이 선반영이 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적어진 경우가 많은데, 액침 냉각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지금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섹터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좀 낙서같이 적었는데 다들 이해하셨다고 보고, 그래서 액침 냉각이랑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가를 좀 같이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액침 냉각 관련주는 대장이 이 LG전자입니다. 지금 다시 최초의 대장으로 올라왔죠.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막 강조 드린 가격대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여러분들께 막 추천도 드리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수급 자체가 동해 가스전 쪽으로 막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쉬는 기간이 한 10거래일 정도 발생했어요. 근데 오늘 뭐 강하게 올라가 줬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떤 출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LG전자가 대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액침 냉각의 기존 대장들입니다. 바로 GST, KN솔, 추가로 보면 유니셈. 요 정도가 이제 액침 냉각에서는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되는 건데, 자, 차트 많이 뛰어나서 좀 헷갈리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움직임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얘네들은 일괄적으로 가지 않아요. 왜요? 출발한 순서가 다릅니다. GST라던가 KN솔 같은 경우는 이미 한참 전에 출발했고요. 유니셈도 미리 출발을 했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이제 등장한 대장이 LG전자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각각 똑같은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좀 다르다라는 지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종목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저는 끌고 가고 싶어요 하면 당연히 LG전자를 보면 되는 거고, 이 하단에 있는 세 개는 트레이딩 영역에서 굉장히 좋은데 유니셈 같은 경우는 좀 후순서로 지금 밀려 있어요. 그래서 후순서 종목보다는 이 GST라거나 혹은 트레이딩 뷰에서는 GST가 될 수 있겠고, 대장으로 보면 LG전자가 여기서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추이를 보면은 얘네들은 올라간 다음 조정을 받았거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폭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이 우리가 리스크를 좀 덜 하고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지점이 될 수 있겠다. 이 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에너지 종목들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원전단에서 지금 원전은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아리백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기준들이 막 나오고 있죠. 유럽에서도 나옵니다. 원전을 도입하겠다는 국가도 유럽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신재생만 강조했던 유럽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원전에서 우리 대장주는 뭐냐? 당연하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지금 체코 수주권이 이제 빠르면 7월 초, 좀 늦으면 7월 중순에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날 텐데, 거기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팀코리아의 대장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국내에서 실제로 원전을 설계하고 생산까지
만들어내는 설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입니다. 다른 종목들을 넣을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로 보자라면 이제 한전기술, 한전 KPS. 저 중소형주 볼래요. 우진엔텍. 네, 일진파워, G2파워 뭐 이런 애들이 되는 건데, 자, 근데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심주 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위에 세 개예요. 이 위에 세 개 애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얘네들이 이제 상방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중요한 건 오늘 트리거가 나왔죠. 얘네들 다 꽤나 오래 쉬었습니다. 동해가스전으로 수급이 그쪽에 쏠린 이후에 굉장히 오래 쉬었는데 얘네들 바로 오늘 다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당연하겠지만 중심주 이 세 개가 모멘텀 주도할 거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가 이 원전단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코 모멘텀이 당연히 지금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인데, 체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 얘네가 먼저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 나오기 전에 매도하세요. 그 수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 수익이 갈리게 되는 구간에 들어가면 운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체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될 수도 있고 프랑스가 수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운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겠죠. 제 뷰에서도 거의 5대5 가능성으로 봅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게 프랑스랑 우리라 가지고 이런 지점 참고하셔가지고 결과 나오기 전에 수익 실현하시는 걸 먼저 권장드립니다.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처음 막 말씀드렸던 게 이 한참 전이에요. 이 정도 구간, 이제 5월 초 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간주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얘네들 막 시세가 위로 막막 뻗고 있잖아요. 분할 매도 잘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하면은 이 원전이 끝이 아니고 사실 신재생이 비중이 앞으로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 드리는 게 하나솔루션이에요. 태양광 대장인데 지금 좀 쉬다가 얘네들도 오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쉰 것도 아니에요. 한 4거래일 정도 쉬어줬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도 많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도 우리가 관심 종목에 꼭 넣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 대장으로 해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물론 수출향은 하나솔루션이 압도적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내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고, 추가로 보면 OCI 정도가 있습니다. 태양광 보실 분들은 이쪽에서 뷰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얘네도 오늘 반응을 하죠. 엔비디아발 수혜주가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제가 CS 윈드나 SK, 오션플랜트 이런 종목 말씀드렸는데 풍력은 지금 반응도가 적어요. 그 말은 뭐냐면 순서가 굉장히 뒤에 밀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단은 원전이랑 태양광이 오히려 지금은 시장 중심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발 이슈는 이 정도로 종목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 여러분 트레이딩 자신 있으면 보셔도 돼요 하는 애들도 같이 좀 체크해 드릴 건데, 자, 대장은 누굴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면은 이거 잡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짧게 하시는 분들이야 뭐 괜찮습니다만은 이거 잡으라고 말하기가 저도 이제 슬슬 난처해요. 좋은 거 알고 있고 앞으로 모멘텀 얘가 당연히 대장인 거 알고 있는데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 보시라고 합니다. 실력에 맞게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같이 이제 똑같은 뷰로 말씀드리는 게 PSK홀딩스, 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죠.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4개의 종목은 사실 HBM 대장들이거든요. 꼭 여기 있는 종목 하실 때는 로스컷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선반영이라는 측면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글로벌에서도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얘네가 엔비디아는 아니잖아요. 엔비디아 수혜주인 거지. 모멘텀이 어느 정도 단에서 끊길 수 있다라는 지점을 우리가 꼭 인지하고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자, 요 정도 얘기를 드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개 빠르게 짚고 마무리할 건데, 첫 번째 얘네입니다. 제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한 방짜리 절대 아니다. 일부 비중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단 얘네는 지금 테마가 너무 많이 엮여 있어요. 오늘 움직이는 넥스틸이라든지 뭐 각종 페인트 종목들. 사실 이게 얘네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유전에 페인트 칠했다고 테마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다만 테마가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수급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부 비중 이야기 들어가도 됩니다.
테마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종목이 좀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항상 이 모멘텀 체크할 수 있는 시장 중심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자, 당연히 이제 대장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대장이고 여기에 추가로 보자라면 포스코 인터. 얘네가 이제 상사 회사인데 자원 외교에 많이 들어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상사 기업들이 자원 개발, 해외 자원 개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엮여 있는 거고 실제 수혜 가능성도 있고요. 얘네 둘이 이제 모멘텀을 주도할 거예요.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 근데 아시겠지만 테마가 너무 많이 엮였기 때문에 모멘텀이 똑같지 않죠. 가스공사는 상방에서 노는데 예를 들어 포스코 인터는 또 오늘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할 때 얘네 둘이 예를 들어 둘 다 내려가는 날이 발생한다. 그러면 테마 애들을 좀 접근하는 걸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많이 엮여 있는 이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체크할 때 기준을 명확히 두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네 둘조차도 모멘텀이 다르니까요. 아니 방향이 다르니까요. 자, 근데 오늘 나온 얘기 정도만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 이거 좀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타이드라인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유전 개발에 글로벌 기업 5곳 관심 보였다.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뭐 이게 일반 찌라시가 아니고 석유공사 사장이 직접 브리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실제로 물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얘네가 일정이 12월에 스타트할 건데 이제 여기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산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에 진행할 건데 앞으로 1, 2개월 안에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유전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액트지오처럼 1인 기업들이 아닙니다. 개발을 실제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데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국영기업이 얘기 나온다라는 거는 자, 보면은 자, 국영기업 얘기도 있죠. 당연한 겁니다. 이 유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영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석유가 나오는 데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석유 나오는 국영 기업들 우리 많이 알고 있죠. 뭐 사우디에도 있고. 하지만 자,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뭐다? 글로벌 기업들 관심 보이고 있다.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관심 보였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럼 글로벌 기업들 중에 이름 하나 나오면 또 테마가 살아나겠네. 그렇죠? 막 뭐 우리가 아는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잭슨모빌까지는 뭐 바라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거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얘기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거 또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리면은 이쪽에 또 비중 많이 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봐 좀 저도 우려가 되는데 비중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직은 테마단 접근이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TV방송에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지금 신원식 이 국방부 장관이죠. 자, 루마니아 상원 국방위원장 접견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17일부터 해서 이제 21일까지 루마니아랑 폴란드 방문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이거 뭐 하러 가는 걸까요? 네, 무기 팔러 가는 겁니다. 무기 팔러 가는 건데 이제 국방위원장은 이제 국회죠. 이제 남은 일정이 루마니아에 국방부 장관 만날 겁니다. 그리고 총리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 대 국가로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은 다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진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모멘텀 받는 기업들은 뻔합니다. 네, 지금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쉴 때부터 열심히 얘기를 드렸던 애들인데 이거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방산 기업은 제가 말씀드린 이거 3개 말고는 보지 마세요. 네, 의미 있는 기업 없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고요. 자, 추가로 보면은 오늘도 잘 가죠. 자, 현대로템, 자, LIGN X1 요 정도가 이제 될 겁니다. 제가 왜 얘네 말고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얘네 말고 뭐 스페코라든지 빅텍 이렇게 전쟁 테마에 엮여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보게 되면 얘네랑 모멘텀 똑같이 안 갑니다. 걔네는 해칭성 종목들이기 때문에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 3개만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얘네 언제 얘기 드렸죠? 다 쉴 때 말씀을 드렸어요. 쉬는 구간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일정상 얘네들만 진행이 되는 게 바로 이 루마니아, 폴란드 방문 일정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지금 추가 수주도 진행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수문법 개정했는데 지금 폴란드 추가 수주가 좀 미뤄지고 있죠. 이 부분도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막 신고가 돌파하는 영역에 다 있죠. 얘네가 이렇게 위로 날아갈 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얘네 조정 나오면은 이 모멘텀은 가지고 있지만 오버슈팅 했기 때문에 조정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조정 때 여러분 매수화 해볼만 하다는 종목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지금 방산주 좋다 하면서 빅텍, 스페코 막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여러분들 대응이 쉽지 않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루마니아 그리고 폴란드 방문 일정이 2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뷰를 일단 유지를 하시고 실제로 소식 나오는 거는 몇 개월이 걸릴 거예요. 그럼 방산주는 모멘텀이 어떻게 갈지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올라갔다 당연히 조정 나오는데 잡을만 하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또 벌써 시간이 또 금방 가네요. 자, 요거 어제 제가 얘기 드린다는 게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자, 간단히 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 솔리다임이 뭐냐면 SK 하이닉스의 자회사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중국에 있는 자회사인데 얘네가 만드는 게 뭐냐? 여기 단어를 보면 QLC라는 게 있어요. 자, QLC가 이제 SSD입니다. 낸드 플래시죠. 자, 여러분 이거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제가 설명 간략하게 드렸었는데, 자, 두 개밖에 없습니다. 디램, 자, 낸드.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HBM은 여기에요. 자, 디램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HBM이라는 친구가 있는 거고, 자, 낸드 안에 지금 QLC가 있는 겁니다. 이 QL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HBM이랑 좀 동일화하는 지금 얘기가 많은데 동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HBM은 사실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디램을 잘 쌓아서 고효율화를 해야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 QLC는 사실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왜 집중을 받냐면 데이터 센터 때문이에요. 빠르게 얘기 드려볼게요. 먼저 원래 QLC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낸드 플래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안에 칸을 나누지 않고 여기 안에 전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안에 전자가 들어가면 1이고 나오면 0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보는 게 SLC입니다. 싱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쿼드고. 자, 근데 얘를 보니까 용량을 더 많이 쓰고 싶어요. 그러면 압축을 시키면 되죠. 어떻게 공간을 나눠서. 이러면 MLC가 되는 겁니다. 자, 보니까 아니에요. 공간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용량 더 필요해요. 이러면 트리플이니까 TLC가 되는 거예요. 요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4개로 나누면 이제 QLC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QLC가 왜 집중을 받고 있냐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가 QLC가 굉장히 알맞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공간을 나누다 보니까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QLC가 열심히 만들어졌을 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 낸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 QLC가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낸드 관련주들이 슬슬 움직입니다. 제가 다음 차시 이제 반도체 중심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점에 있는 종목들 살짝만 보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솔리다임이 제가 설명드렸던 솔리다임이 SK 하이닉스 자회사잖아요. SK 하이닉스가 낸드 관련 지금 모멘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낸드 종목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유진테크 같이 갈 겁니다. 오늘도 모멘텀 같이 맡고 있죠. 지금 낸드 관련 이슈 있을 때 유진테크 보셔야 되고, 자, 한양ENG 그리고 PSK 홀딩스 말고 PSK. 자, 이렇게 요 정도 종목들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낸드가 업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많이 팔리고 있고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QLC가 앞으로의 좋은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두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명인들의 복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시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 시장 중심이 되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토마토의 김근우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